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난임 중에서 남성 요인이 한 30%, 여성도 비슷하게 한 30% 정도가 있고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도 한 20% 정도가 있습니다. 여성이 70%인 줄 알았어요. 남성과 여성의 그런 이제 요인을 난임의 요인 중에서 남성 요인과 여성 요인이 거의 비슷한 정도로 있기 때문에 꼭 같이 이제 부부가 검사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슬기로운 산부인과 김슬기입니다. 네, 교수님, 이번에는 난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난임의 기준과 난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난임의 정의는 이제 부부에서 정상적인 이제 부부 관계를 했는데도 1년 동안 임신이 안 되는 경우를 이제 난임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통계를 보면 이제 국내 7쌍 중에 부부 중에 한 쌍 부부에서 난임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남성 난임의 원인은 무엇이고 원인 판별을 위한 검사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남성이 받아야 되는 검사는 사실은 정액 검사라는 게 있고요. 정액을 이제 받아서 정자의 운동성이라든지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양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난임 중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그런 원인이 한 3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꽤 많기 때문에 임신이 잘 안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제 남성들도 적극적으로 이제 검사를 받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남성 난임의 원인별 치료법은 뭐가 있을까요? 남성 난임의 원인 중에서 이제 가장 흔한 것은 정계정맥류라고 해서 고안에 있는 정맥 혈관에 이제 순환이 잘 안 돼서 이제 생기는 병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남성 난임의 한 40% 정도 원인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혈관 수술이라든지 색전술 등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런 걸로 이제 치료가 잘 안 되거나 다른 원인들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관 시술 같은 거를 통해서 임신을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젊은 남성들도 그런 경우가 많은가요? 네, 여성도 그렇지만 이제 남성들도 꼭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다 상태가 좋은 건 아니고요. 남성들은 이제 여성에 비해서는 조금 덜 하긴 하지만 남성들도 35세가 이제 넘어가게 되면 그런 정자의 질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약간씩은 감소한다는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남성들도 이제 젊은 나이라고 하더라도 검사를 받아보는 게 필요하고 생각보다 꽤 많은 비율에서 그런 정자의 이상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남성이 난임인 경우가 30%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럼 70%는 여성 난임인 경우겠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난임 중에서 남성 요인이 한 30%, 여성도 비슷하게 한 30% 정도가 있고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도 한 20% 정도가 있습니다. 여성이 70%인 줄 알았어요. 남성과 여성의 그런 이제 난임의 요인 중에서 남성 요인과 여성 요인이 거의 비슷한 정도로 있기 때문에 꼭 같이 이제 부부가 검사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성 난임의 원인과 또 이 원인별로 어떻게 검사를 해야 되는지. 여성들이 받아야 되는 기본적인 검사들에는 이제 배란이 잘 되는지 하고 이제 나팔관이 잘 뚫려 있는지 그런 검사들을 받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배란이 잘 되는지는 이제 주기적으로 생리 주기가 28일로 규칙적이다 하면 일반적으로는 배란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배란 주기가 많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라든지 호르몬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란이 잘 되는지를 검사를 해봐야 되고요. 나팔관이 이제 잘 뚫려 있어야 이제 잘 임신이 되기 때문에 나팔관 조영술이라든지 이런 검사들을 받게 됩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원인만 해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원인별로 치료 어떻게 들어가야 되죠? 원인에 따라서 이제 치료법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자궁에 혹이 있다든지 난소에 혹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인공수정이라든지 체외수정 시술을 이제 고려를 하면 이제 대부분의 그런 원인에 상관없이 임신을 이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 주신 난임의 원인들이 치료가 되면 임신이 바로 될 수 있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원인을 사실 모르는 경우들도 약 20%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난임에 대한 검사들을 한다고 해서 다 임신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인공수정이나 이제 시험관 시술을 한다고 해서도 다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면역학적인 검사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검사를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난임 예방이나 해결을 위한 생활 수칙 같은 게 있을까요? 난임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생활 수칙으로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는 어려운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임신 시도를 이제 가능한 이른 나이에 이제 하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한 10년 사이에 그런 고령 임신이 약 2배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임신 시도 자체가 이제 늦어지기 때문에 난임 환자의 비율도 계속해서 이제 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른 나이에 임신을 시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설사 이제 나이가 이제 뭐 고령 임신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이제 자기 생활 습관을 잘 하고 뭐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충분히 이제 임신할 수 있는 능력들을 충분히 임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난임 사례가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난임에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임신 자체도 그렇지만 과체중이나 비만 이런 것들도 이제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과체중인 경우에는 이제 뭐 그런 임신 시도를 하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시술을 하는 중간중간에 그런 체중 관리를 이제 많이 강조를 하고요. 체중 관리를 함으로써 뭐 호르몬의 균형이 이제 돌아온다든지 뭐 월경 주기도 돌아오고 실제로 이제 임신율이 더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체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난임 시술은 이제 크게 인공수정과 흔히 이제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이제 시험관 시술, 의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체외 수정 시술이 있겠고요. 이제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임신율을 이제 비교하자면 사실은 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그런 성공률이 다릅니다.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면 한 생리 주기당 이제 자연적으로 임신을 해서 성공한 확률이 한 10% 정도라고 보면 인공수정을 하게 되면 약 한 15% 정도, 그 시험관 시술을 하게 되면 한 30-40%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인공수정을 보통은 먼저 시행하게 되고요. 인공수정을 이제 한 2-3번 정도 했는데도 임신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시험관 시술로 넘어가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팔관이 양쪽 다 막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인공수정을 해서 이제 임신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인공수정을 하지 않고 바로 이제 시험관 시술을 하게 됩니다. 인공수정은 그 배란이 되는 시점에 맞춰서 정자를 이제 채취를 해서 정자를 이제 처리를 해서 좀 상태를 좋게 만든 다음에 그 자궁 안에 그런 정자를 이제 넣어주는 게 보통의 시술 방법이고요. 중간에 뭐 과배란 약을 뭐 조금 쓰거나 하긴 하는데 크게 이렇게 약을 많이 쓰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시험관 시술에 비해서는 조금 더 환자도 편하고 비용도 좀 적게 들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인공수정을 보통 먼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